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당당하게 홀로 서야 외롭지 않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홀로 서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 외로움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유난히 외로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감정이 굉장히 무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어떤 상황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안 느끼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혼자 있다고 해서 다 외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누구는 외롭고 누구는 안 외롭고 그렇거든요. 반대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아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외로움을 유난히 잘 타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도 외롭다고 하면서 그 친구랑 막 연락이 안 닿으면 막 안달복달 하다가 결국에 막 헤어지게 되면 금방 또 다른 또 이렇게 연인이 생기는, 막 생기기도 또 잘생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제 외로움을 타고 안 타고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일이 바쁘면 안 외로울까요? 일이 바쁘면서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동호회도 많이 하고,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막 분주하고, 유능하고 이러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보기에 저 사람 꽤 그냥 바쁘고 주변 사람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외로움을 타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행복한 거에 어떤 그런 기준이 다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면 이제 행복해지고, 남들이 어떤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평판이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거에다가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한마디로 타인 의존형들이 외로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항상 자기 스스로를 이제 들볶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자기가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타인 의존형들이 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마음, 외로움을 계속 느끼게 되면 이제 마음에 이제 에너지가 막 고갈되고 본인이 행복함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덜 느끼고 타인 의존형에서 이제 벗어나서 외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이제 홀로서기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홀로서기, 나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서 그냥 사세요. 이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한 어떤 그런 홀로서기 능력을 나한테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 튼튼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좀 심리학적으로 책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재로 쓰는 책에서 얘기하는 이런 홀로서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3가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방법. 첫 번째 뭔가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일 가지고 마음 쓰고 막 힘들어하고 막 스스로 괴롭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최선을 다해서 바꿔보는 거고, 바꿀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일단 딱 구분해서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거죠. 이제 집착하는 거.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는 굉장히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보통 이제 조직 생활 하다가 퇴직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외롭다고 하죠. 그 외로움에 거의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황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나중에 이제 은퇴자들을 위한, 지금 이제 유수미 아카데미가 이제 출범했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자들을 위한 어떤 감정 수업? 이런 것도 이제 개설을 할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그런 어떤 허벌판에 이제 추운 겨울날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걸 이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홀로서기 능력을 키우는 바로 첫 번째 거. 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하고 해볼 수 없는 일하고 구분하는 거. 지금 퇴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그 회사에 난 임원도 아니야. 그 회사의 어떤 고위 간부가 아니야. 그 조직에서 떨어져 나왔어.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일단 무직이 됐어. 이거를 갖다가 내가 계속
막 부인하면서 내가 왕년엔 말이야, 옛날엔 이랬었는데 말이야, 감히 나한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홀로서기 능력이 이제 없는 거고 점점 그 외로움에 막 사무치게 되는 거죠. 주변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만 해도 몇백 명이었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냐 아니면 그 시간을 최대로 단축할 거냐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나는 이제 퇴직했고 더 이상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그런 포지션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부터 인생 이막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쿨하게 인정.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자 구분해보자 라고 하는 게 홀로서기 능력을 키우는데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그런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나의 인생 이막을 정말 착실하게 아주 잘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그렇게 나의 능력을 새로 키우고 시작해보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구분 지어진 일이니까 그게 홀로서기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이 먹는 것도 어떻게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 건데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다시 아주 멋지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구분할수록 그 어떤 홀로서기가 쉬워지는데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코로나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내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구분해내고 그럼 내가 지금 어쩔 수 있는 상황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 주변에 이제 여행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승무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행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다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있는 상황을 구분해서 움직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움직이는 게 그게야말로 당당하게 홀로서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를 쿨하게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공평한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합리한 일들이 막 널렸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다. 그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이제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불합리한 것, 세상은 불공평한 것, 그러나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 그런 곳이다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타인이 내리는 어떤 그런 평가 이런 거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나한테 집중하는 거죠. 세상은 이런 건지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고 나한테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떤 그 홀로서기 능력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회사를 이제 또 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갑자기 그만둔 게 이제 우리 이제 아이가 아파서 이제 그만둔 거 그 제 책 보신 분들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한테 이제 매달려 있는 시간이 이제 꼬박 1년이었어요. 근데 그 꼬박 1년 동안 제가 막 갑자기 그렇게 제가 그 20여 년 동안 막 쌓아 올린 어떤 그런 나의 경력 이런 걸 하루아침에 딱 접어버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막 매달려 있는 걸 갖고 한 번도 억울해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불공평하다고 투덜대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아이를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게 꼬박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막 한숨 쉬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치료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막 다른데 막 제주도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막 베트남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잘 회복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막 집중, 오로지 집중.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저는 그때 나의 홀로서기 능력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나의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타인이 내리는 어떤 평가, 내가 이렇게 막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다고 딴 사람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더니 뭐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네라고 비웃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스스로 일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막 몰두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완전히 다 회복되게 너무 감사하게도 다 회복되고 나서 그럼 이제 뭐랄까?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그냥 백수 아줌마인데 뭘 하면 좋을까? 그래, 책을 쓰자. 거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강의하자.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유튜브 정말
자, 어떻게 해보자. 여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정말 한 3년 동안 제 일에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하면 남들의 평가나 남들의 어떤 뭐 그런 이야기 이런 거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나한테만 집중해서 내가 정말 홀로서기를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외롭고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정말 홀로서기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내 일에 집중해보자. 완전히 몰입해보자. 정말 그야말로 왜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아예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면 타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신경 안 쓰여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처음 하는 거니까 다 막 헤매고, 그 하루에,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 영상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는 거에 완전히 몰두하고 매몰되면,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인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일에 집중하면. 그렇게 홀로서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한번 이제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너무 외로워, 너무 쓸쓸해,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감정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 라고 하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서 뭔가 완전 몰두해보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홀로서기 능력을 키워줄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세 번째 뭔가 하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서기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감이 있어요. 홀로 서는데 혼자라도 잘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거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게 홀로서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감정 기복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예민하거나 까칠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유연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내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예민하거나 까칠하지 않은데, 감정 기복도 별로 없는데. 근데 내가 이제 유난히 외롭다거나 하면 이제 홀로서기 능력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감정 기복이 대부분 다 심하실 거예요. 내가 외로움을 잘 느낀다고 하면. 그러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자기 비하가 심하고, 그러니까 나쁜 심리 습관을 내가 이제 버릇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내가 막 휘둘려서 막 오늘 우울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머리 싸매고 막 들어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나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야. 일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는 내 기분과 관계없습니다. 내 기분과 관계가 있게 좋은 기분에서는 하고 나쁜 기분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기분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내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감정 기복 때문에 너무 일에 영향을 받고 피해를 주고 어떤 이런 상황이라 보면 내가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결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그 감정 기복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내 감정을 먼저 딱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기분이구나. 보통 이제 그렇게 우울한 기분, 쭉 처지는 기분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게 처졌다라는 거를 빨리 깨닫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또 이렇게 막 우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걸 깨닫고 만약에 우울하다 그러면, 기분이 처진다 그러면 나가서 좀 햇빛을 쏘일까? 운동을 좀 해볼까? 이 기분을 좀 내가 반전시켜야 될 텐데 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그런 기분에서 빠져나오려는 어떤 노력을 시도하는 거,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유쌤의 직장 수업의 재생 목록 보시면 그 직장생활 감정편이 있어요. 그 감정편에는 그 여러 가지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 놓은 거를 모아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기복이 심하시다 그러면 그 감정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의 감정을 기복 없이 이렇게 잘 유지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누가 해주지 않는 거니까요, 스스로 계속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의 홀로서기 능력을 더욱더 키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홀로서기, 그러니까
혼자여서 외로운 건 아니에요, 절대로. 주변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홀로서기 능력이 떨어져서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홀로서기 능력을 내가 스스로 이 세 가지를 키워나가는 거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참 좋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당당하게 홀로서면 외롭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홀로서기 능력을 키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당당하게 홀로서서 외롭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